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애도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법조인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영화 부러진 화살의 배경이 된 판사 석궁 테러 사건입니다. 2015년에는 대검 중수부장과 서울 고검장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건설업자로부터 공업용 커터칼로 공격을 당한 일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차로 화염병이 날아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조인을 향한 보복범죄뿐만 아니라 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복범죄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근래에는 또 운전자들 사이의 보복 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보복 범죄는 강력 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관리와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번 방화 사건을 계기로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6월 10일 금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대구 분기점에서 외관 나들목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지나실 수 있겠고요. 중부 내륙 고속도로 창원 방향 달성 12.2km 지점부터 달성 1터널 부근 11.5km 지점 갓길에서 시설물 설치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더 내려가서 현풍 분기점 부근 48km 지점부터 1km 구간 갓길에서 오전 8시부터 방음벽 설치 작업 중이니 참고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내도로입니다. 안심로 안심주공 내거리에서 유라역 내거리 방향 유라역 내거리 신호 2분 이상 받고 통과하고요. 국채보상로 청구 내거리에서 MBC 내거리 구간 속도 약 20km 정도로 더디게 지납니다. 이어서 신천대로 살펴봅니다. 남대구 나들목 방향 중동교에서 신천교까지 속도 떨어지며 이동하는 가운데 신천교부터 침산교까지는 차량골이 길게 이어지며 정체 심합니다. 마음의 여유 갖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내륙 지역은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덥겠고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늘 밤 경북 북부 내륙에는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18도, 습도는 83%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일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8시 33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 기자님 첫 소식 전해주시죠. 네, 갑자기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는데요. 어제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서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께 빌딩 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고 합니다. 불이 나자 소방차 60여 대 그리고 소방 인력 160여 명이 동원돼서 20분 만에 불을 껐는데요. 그렇지만 한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 1명 그리고 사무장 등 직원 5명 또 방화 용의자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연기 흡입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불이 난 빌딩은 폐쇄 구조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고 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도 아니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컸다고 봅니다. 네, 범행 이유가 정확히 뭔가요? 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을 낸 방화 용의자는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사업에 투자한 투자금 반환 소송을 냈는데요. 패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패소를 하면서 반대측 변호사에게 양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CCTV를 분석한 결과 이날 오전 10시 53분쯤 방화 용의자가 흰 천을 덮은 물건을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곧바로 연기가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방화 용의자가 앙심을 품었던 변호사는
다행히 다른 지역에 재판이 있어서 화를 면했습니다. 희생자 일부에서 상처가 발견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7명의 사망자 중에서 2명에게서 날카로운 물체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발견됐는데요. 대구지방변호사에는 이들 2명을 포함해서 모두 사망자 모두를 부검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법조인을 향한 범죄 예방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네. 대구경찰청도 수사 전담팀을 편성을 해서 사건 발생 경위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말이 참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이 윤석열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 경북 성주군의 이 사드 기지 정식 배치에 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가 최근 6월 둘째 주부터 이 그동안은 일주일에 3번 실시하던 사드 기지 내 차량 진입을 이제는 주 5회 월화수목금 매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일 매일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드 기지 관련 차량은 2020년 10월부터 월 한 번 정도 정기 진입을 했고 2021년 5월부터는 주 2회 또 올해 2월 마지막 주부터는 주 3회 차량 진입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사드 기지 정상화의 한 방편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방부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한 주민 대표 구성에 따른 안내 공문도 이번 주 중에 발송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드 반대 단체들은 더욱 좀 강경해지고 있는데 네.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하고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강행한다면 이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이 갈등 국면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대건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신청서를 대구시 교육청에 제출하면서 대구에서는 개성고등학교만 자사고로 남게 됐습니다. 한 곳만 남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자사고로 전환했던 대건고등학교는 교육 환경적인 요인과 학교 내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자사고를 유지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지정 취소를 신청을 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네. 대건고는 지난 5월부터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반고 전환에 대한 전체 교직원 97% 그리고 전체 학부모의 68%가 동의했다고 하는데요. 대구시 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법인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한 이후에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네. 이후 교육부가 동의하면 2023년도 신입생부터는 일반고로 전환을 해서 받게 됩니다. 예, 교육부 동의가 있으면 내년부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일반고로 전환될 수 있군요. 대건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을 한 이유가 뭔가요? 네, 지정 취소 신청을 한 것은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경쟁률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2017학년도에는 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는데요. 이후에는 경쟁률이 0점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특히 올해에는 0.66대 1로 겨우 모집 인원의 절반을 넘겼는데요. 학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신입생 모집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사고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첫 인가가 나기 시작했는데요. 대구에서는 4곳까지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대건고가 자사고를 취소하게 된다면 결국 한 곳만 남게 됩니다. 예,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경상북도가 산불 피해 극복을 위해 산림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밝혔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특히 경북의 산불 피해가 심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곳에서 산불이 났는데요. 특히 울진에서만 2차례 산불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3월 4일 울진군 두천리에서 최초 발화한 산불은 강원도 삼척까지 번지면서 무려 213시간까지 타올랐습니다. 또 피해 면적은 울진에서만 18,400여 헥타르에 달하는데요. 주택과 농축산 시설 그리고 공장 등을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재민도 337명이나 발생을 했는데요. 네.
산불로 인한 피해액은 1,700억 원이 넘고 복구비도 3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동해안 산불로 명명된 이 산불은 가장 오래 지속된 산불이라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달 28일에는 울진군 금남면 행곡리에서 발생했는데요. 23시간 34분 만에 진화가 됐습니다. 이번 산불로도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45헥타르의 산림 면적과 사찰 대웅전 등 모두 9개 동이 시설물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자 울진에서 3월에 일어난 그 산불 이제 뭐 석 달이 지났는데 이재민 피해 복구와 또 지원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기 때문에 이 국고 보조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구호비, 주택 복구비,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금융 지원, 생계 안정 지원 등이 제공되고 있는 현재인데요. 네. 울진에서는 지난 3월에 발생한 산불로 이 320여 세대가 이재민이 됐는데 지난 4월 말에 임시 조립주택이 완공돼서 현재는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새 집을 짓기 위해 경상북도가 LH와 함께 이 복구 재원을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에게 산림 폐기물 수집과 임도 정화 등 이 피해 지역 복구 사업에 참여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고 이 산림청도 이 피해 임업인들이 송이 대신에 표고버섯 등 대체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가구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민들은 임시조택 그 임시 조립주택에서 지금 지내고 있군요. 네. 경상북도가 지금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14일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했는데요.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의 빠른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TF팀은 농업재생, 산림개발, 주택 마을재생, 투자유치, 관광개발 등 모두 6개 반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울진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사업들을 발굴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건 종합계획 같은데 산림 대전환 프로젝트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내년부터 10년 동안 산불 피해 지역 중에 이 10,000헥타르 가량 면적의 이 국비를 포함해서 총 1조 5천억 원을 들여서 산불 피해 지역을 복원하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이를 위해 4대 전략과 16개의 과제를 제시했는데 이 산불 대응력 강화, 산림 복원력 강화, 산림 문화력 강화, 산촌 경제력 강화를 설정하고 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네, 복구가 아니라 복원입니다. 원 상태로 되돌리겠다 이런 사업인 것 같은데 각 전략에 따른 세부 사업들도 좀 살펴볼까요? 네, 산불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은 결국은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와 같은 피해가 번지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국립 동해안 산불 방지 센터를 설립하고 이 산불 전문 교육원도 운영을 하고 이 국립 산불 박물관도 조성하는 등의 이 과제가 제시가 됐고요. 네. 산림이 스스로 다시 복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복원력 강화는 국립산지생태원을 조성하고 국립동해안산림과학연구소를 건립해서 이를 통해서 울진 일대의 태백산맥 일대의 산림을 복원하고 유지하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관리하는 곳을 이제 건립하는군요. 네, 예. 산림 문화력 강화는 이 산림 문화를 활용해서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국가동서 트레일러 센터, 낙동정맥 산림 레포츠 지구, 지역 상생 프로그램, 또 울진 금강송 육성권역 지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레포츠 지구에는 민자를 유치해서 패러글라이딩 이착륙장과 루지 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좀 포함이 됐고요. 이 산촌 경제력 강화는 이 산림을 활용해서 살아가는 소득을 얻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스마트 산림 원예단지, 금강송 목재자원화센터 산림소득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네. 산림재생 에너지 자립마을 또 울진과 삼척에
산불 특별법을 제정하자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경상북도는 이 가운데 산불이 또 일어났을 때 이렇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불 방지센터와 산지 생태원을 이 국가 차원에서 국립으로 이 건립하는 걸 우선 추진하겠다라고 네. 계획을 세웠고 울진 삼척의 산불 특별법 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경상북도가 선도 사업으로 가장 먼저 꼽은 게 국립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입니다. 이건 어떤 센터를 말하는 건가요? 네, 산불 방지센터는 대형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사이에 컨트롤 역할을 하는 곳을 만들자라는 취지인데요. 네. 상황 대응실 그리고 통합 지원실 등 1센터 2실 규모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산림청과 도, 시군, 소방, 기상청 등 유관기관 인력 20명 정도가 근무하는 국립센터를 만들고 또 진화와 상황관리를 맡기자라는 게 경상북도의 구상이기도 합니다.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관 등 위험 시기에는 국방부와 경찰청 그리고 국립공원 공단 등 직원들도 파견을 받아서 범기관 통합 운영도 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불이 났을 때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들자 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경상북도가 이를 제안한 거죠? 네, 맞습니다. 경상북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설립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 정부 지역과제로 반영하는 성과들을 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정작 산불 업무를 주관하는 정부 부처인 산림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센터 설립에 대해서 공식화하는 입장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3월 울진 등 동해안 산불 진화 이후에 각종 개선 대책이 나왔는데요. 경북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건립 방안은 그렇지만 이 개선 대책이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경상북도는 정부가 센터 건립을 장기적인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지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불이 너무 잦아지고 또 대형화하는 만큼 정부의 조속한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업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내용도 그렇고 예산 규모도 좀 큽니다. 네. 경상북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국가 차원에서 좀 추진을 해야 가능한 사업들이 많은데요. 일단 경상북도는 정부와 협의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인데 특히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의 역할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산불특별법 제정이 좀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재난특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이 재난구호금 등이 지원이 되긴 하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이 금액만큼의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번 울진 산불에서도 좀 나타났는데 무엇보다 주거복구에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할 수 없었고 네. 또 지역 특산품인 송이가 재난피해 보상에서 아예 좀 배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때문에 울진군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이 대한민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도 지난 3월 발생한 이 동해안 산불 피해 조기 극복을 위해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 마련을 위한 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산림 문화력 강화 전략에서 적극적인 관광 개발로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겠다가 있는데 사실 올해가 울진 방문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울진군은 작년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3년간 울진 방문회를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울진의 관광 자원을 널리 알리고 또 관광의 유치를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 이어서 대형 산불까지 번지면서 기대했던 관광 효과는 크게 거두지 못하고 있어서 울상인 표정입니다. 예, 지금은 복구가 먼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산불이 전화 위복이 돼서 더 풍부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또 울진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울진하면 우리 조정원 기자님 나이대에서는 성류굴이 상당히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온천도 유명하잖아요. 네, 백암 온천도 유명하고요. 네. 하지만 뭐 젊은 사람들은 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왕피천과 뭐 불영사를 떠올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근래 들어서는 울진이 가지고 있는 이 바다와 강, 산을 또 한 곳에서 볼 수 있다는 이 점이 부각되면서 떠오르는 볼거리들도 참 많은데 네. 최근에는 국립울진 해양과학관도 문을 열었고 또 후포
있는 스카이워크, 등대공원 등도 이 볼거리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름 들어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도 울진으로 많이 모여들곤 하는데요. 울진에 대해서 조금만 좀 알아보시고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 분들이 울진을 찾는다면 좀 씨름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는 여러모로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울진 가면 참 푸르다 이런 네. 생각이 참 들던데 예, 그 국민들을 위해서 예, 네. 올 여름에 또 울진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오마이뉴스 조정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요즘은 이웃에 대한 관심이 참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살기 바쁘다 이런 이유로 말이죠. 그래 대구 달서구에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 첫 번째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에 안세진 리포터 다녀왔다고요? 네,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다고 할 만큼 이웃과 마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달서구는 2022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필요한 과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웃 간 소통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함께 실천하는 주민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첫 사업이 지난주 단오를 맞아서 열린 배나무골 단오축제였는데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창포를 이용한 샴푸도 만들고 더위 쫓기 부채도 만들고 지역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도 보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간 교류를 하고 있더라고요. 현장의 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저희 행사는 이 여름을 잘 나시라고 저희들이 즐거운 행사도 하고 그리고 먹거리도 나누고 체험도 하면서 올 하루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창포 물이 들어가서 한 달 안에 쓰셔야 되는 천연 샴푸예요. 내일부터 쓰건데요. 네, 지금 쓰시던 거 말고 요것부터 먼저 한 달 안에 쓰시면 돼요. 저희가 삼계탕 할 때 또 연락 드릴게요. 저희가 초복 행사도 하거든요. 꼭 오세요. 오늘 체험은 부채 만들기, 단오 부적 만들기, 창포 샴푸 만들기 이 세 가지 체험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공연은 마을 분들이 전부 다 만드셨어요. 이 동네니까 이웃 있어가지고 좀 요란스럽길래 나와보니까 이 좋은 거를 하고 있네요. 동네 이웃에서 이래 하니까 보기도 좋고 저희들 또 모르는 것도 이래 알 수도 있고 좀 더 다양하게 준비를 할 테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마을이 살아나는 모습을 좀 더 보시고 또 공동체 우리 삶의 이제 사회적인 의미를 좀 담아서 활동으로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찾아와 주세요. 와,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행사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요. 이 주민들의 유대감도 참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마을 공동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특성에 맞게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한편 아이들도 함께 행사에 참여하면서 세대 간 격차도 좁힐 수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주민들이 서로 얼굴을 익히는 과정을 거쳐서 마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있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와룡의 조은정 이사장을 통해 이번 공동체 사업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행사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고 싶은 행사는 마을 분들이 좀 많이 모일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벌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하는 행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취지고요. 마침 달서구청에서 이런 행사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어르신들을 함께 모셔서 크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요즘에 단오가 잊혀져가는 명절이더라고요. 근데 여기 주변에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옛날 단오에 대한 추억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더위도 쫓을 겸 또 잊혀져가는 그 행사를 아이들도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단오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단오 행사뿐만 아니라 7월 달에 또 초복도 있어서 이 초복에도 어르신들과 함께 음식 나눔도 하고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축제를 시작으로 더 많은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도 열리게 되는 거겠죠?
예. 네, 앞으로 다가오는 초복에도 음식 나눔 행사가 열릴 계획이고요. 이외에도 지역의 환경보호나 취약계층 돌봄, 재활용 등을 위한 자치 사업들도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또 이번 단오제처럼 의미 있는 축제들도 개최하면서 지역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얘기 조은정 이사장과 달서구청 정다은 담당자를 통해 이어서 들어보시죠. 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이 보면은 마을에서 여러 마을 주민과 어울려서 하는 활동들이 도움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을이 좀 서로 얼굴을 잘 알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 어르신들이 얼굴을 익혀가고 또 함께 모이시는 활동들을 초복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모두 나와서 재미있게 놀이와 체험에 참여하고 맛있는 간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웃끼리 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을 공동체 사업이 있어서 가능한 일인데요. 이웃이나 사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주민들이 스스로 모여 다른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면서 고향 사람처럼 친한 이웃 관계가 회복된다면 배려하고 소통하는 살기 좋은 마을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올 연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2022 마을 공동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더욱 가까워지고 마을 행복과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는 시간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을에도 좀 이런 행사가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공동체를 위한 행사가 많아져서 지역 발전까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동해안은 25도 안팎에 머물겠지만 대구와 경북 내륙 지역은 30도까지 오르면서 오늘 덥겠습니다. 아침에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낀 곳이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고요. 내일은 흐린 가운데 경북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울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의 광장 금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